로마노프 왕조의 문화유산이 화려한 빛을 발하고 20세기 역사를 뒤흔든 세 번의 혁명이 일어난 소설 같은 역사의 도시. 대문호와 뛰어난 예술가들의 작품이 잉태되고 그 숨결이 배어있는 곳. 활기찬 거리의 공연이 여행객들의 발길을 끌어들이고 전통을 지켜가는 사람들의 정겨운 가락과 춤이 눈길을 잡는 곳. 백야의 네바강은 밤늦도록 뱃놀이로 흥겨운데 아름다운 운하가 흐르는 역사와 예술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떠나보자. 거대한 땅 러시아의 서쪽 끝자락. 발트해의 핀란드만을 끼고 러시아 최초의 계획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있다. 그 규모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상트 이삭 성당. 몽페랑이라는 프랑스 건축가가 40년에 걸쳐 완성한 이 성당은 100kg이나 되는 황금을 입힌 도움으로 유명하다. 육중한 고전주의 스타일의 성당을 짓기 위해 지반이 약한 이곳에 수만 개의 말뚝을 박았단다. 이곳을 먼저 찾은 것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제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유럽 최대의 라도가 호수에서 발원한 네바강이 발트해의 핀란드만과 만나는 하구에 있다. 네바강변을 중심으로 수많은 유서 깊은 건축물이 자리 잡고 있다. 200여 년 동안 제정 러시아의 수도로서 유럽을 향한 창의 역할을 했던 이 도시는 아직도 곳곳에 근대적인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도심 깊숙이 들어온 대형 크루즈 선박이 퍽 인상적이다. 네바강변에 자리한 데카브리스트 광장. 뱀을 밟고선 표트르 대제의 청동 기마상이 네바강을 지켜보고 있다. 310년 전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설계하고 세운 인물이다. 이곳은 결혼 기념 사진을 찍는 곳으로도 유명하단다. 하객들의 짓궂은 정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 모양이다. Очень хороший молодой человек. Очень любит. Они в этом году закончили финансовую академию, получили дипломы финансистов. 신랑 신부의 나이는 26살. 요즘 한국에 비해 결혼 연령이 빠르다. 러시아에서는 결혼식은 간소하게 치르고 바로 거리에서 축하연을 열고 기념 촬영도 한다. 오늘은 네바강변을 걸으면서 유서 깊은 곳에서 기념 촬영도 하며 즐길 거란다. 바실레프스키 섬을 가운데 두고 네바강이 갈라지는 곳에 페트로 파블롭스키 요새가 자리하고 있다. 자야치 섬에 위치한 이 요새는 일명 토끼섬이라고도 한다. 이곳은 상트페테르부르크 시민들이 즐겨 찾는 성지 같은 곳이다. 1703년 표트르 대제가 스웨덴과 북방전쟁을 치르면서 처음으로 도시 건설을 시작한 곳이기 때문이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탄생지인 셈이다. 표트르 대제의 치적과 지혜를 상징하기 위해 만든 페트로프의 문. 고대 로마의 개선문 같은 아치 모양에 중앙에는 러시아 국장인 쌍두 독수리가 그 권위를 자아낸다. 황량한 늪지에 도시 건설을 위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표트르 대제. 지금은 사람들에게 친근한 역사적 인물이 됐다.
육각형의 이 견고한 요새는 스웨덴과 전쟁을 수행하면서 세워졌지만 18세기 후반부터는 점차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감옥으로 사용됐다. 19세기 중엽 소설가 도스토옙스키가 옥고를 치른 곳이기도 하다. 성곽에서는 양줄기의 내바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요새가 들어서기에 딱 적합한 장소란 생각이 들었다. 관광객들이 갑자기 부산스럽다. 정오를 알리는 대포를 쏘는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이다. 이곳에서는 1873년부터 대포를 쏘아 정오를 알렸다. 시각이 다가오자 주인은 꽤 긴장감이 흘렀다. 소리와 진동이 상상 이상으로 엄청나다. 근대적인 모습을 잘 간직한 상트페테르부르크다운 흥미로운 행사였다. 성곽 밖의 강변에는 한낮의 뜨거운 햇살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았다. 일광욕을 즐기는 부부의 모습이 퍽 여유로워 보여 말을 붙여봤다. Вообще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отличается тем, что здесь солнце такое яркое и теплое, где-то в среднем не больше 100 дней в году. Поэтому в том случае, если мы прогнозируем, что какое-то время это будет в течение дня, в выходные, то нужно успеть. 요새에서 내바강으로 연결되는 내바의 문. 그 안쪽에 홍수 수위를 알리는 표식이 눈길을 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위협하는 심각한 재난 중 하나는 홍수였다. 큰 홍수 표식을 새겨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는 것이다. 1824년 대홍수는 내바강 수위가 4.2m에 달했고 2천여 명의 사상자가 생기는 대참사가 일어나기도 했다. 요새 중앙에 자리한 높이 122.5m의 페트로 파블로프스키 성당.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상징하는 건축물 중 하나로 내바강 멀리서도 잘 보인다. 내부는 에메랄드 색깔의 화사한 천장과 크리스탈 샹들리에 그리고 황금 장식으로 화려하다. 이 성당은 로마노프 왕조의 납골당으로 이용됐다. 황제들의 석관들이 나열돼 있다. 이 성당을 세우게 한 당사자인 표트르 대제의 유해도 이곳에 안치돼 있다. 동방정교의 비잔틴 스타일이 바로크와 만나 화려하면서도 독특한 분위기를 보여주는 성당이다. 이곳 사람들은 표트르 대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다. Фигура Петра I неоднозначная фигура. Тут есть и положительные, и отрицательные моменты. Конечно, нельзя забывать о том, что Петр I все-таки открыл окно в Европу. На мой взгляд, Петр I был очень замечательным императором. Он ставил для себя новые и новые цели и добивался их любыми путями. 요새 건너편 삼위일체 공원 옆에는 표트르 대제가 도시 건설을 진두지휘하기 위해 세운 오두막집이 있다. 표트르 대제는 이 집을 3일 만에 손수 세우고 6년 동안 거주했다고 한다. 황제의 거처로는 초라하다고 느낄 정도로 소박한 면모가 드러난다. 한쪽에는 자신이 직접 만들었다는 나룻배가 놓여 있다. 표트르 대제는 네덜란드 조선소에서 직접 배 만드는 일을 배우기도 했다고 한다. 이곳에는 표트르 대제가 상트페테르부르크 도시를 계획하고 건설할 당시의 자료들이 전시돼 있다. 표트르 대제는 1709년 스웨덴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면서 상트페테르부르크 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결국 1712년 수도를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옮기게 된다. 오두막집 앞쪽으로 난 공원. 표트르 대제의 흉상이 상트페테르부르크 도시를 가로지르는 내바강을 지켜보고 있다.
올해로 도시 탄생 310주년을 맞는 상트페테르부르크. 표트르 대제는 지금의 모습을 상상했을까?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모든 것은 네프스키 대로로 수렴된다. 도시건설 초기에 만들어진 이 대로는 총 길이가 4.5km나 된단다. 상업과 문화의 중심, 대동맥이다. 첨단 패션을 자랑하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곳은 오래된 건물들이 많아 구경거리가 많은 곳이다. 대로변 한쪽에서 펼쳐지고 있는 공연이 발길을 끌었다. 늘씬한 여성의 시원스러운 춤과 경쾌한 탭댄스가 어우러진 멋진 공연이다. 문화의 거리, 네프스키 대로의 멋이 살아있다. 네프스키 대로변 광장에는 제정 러시아의 여제 예카테리나 2세 동상이 우뚝 서 있다. 예카테리나 2세는 34년 동안 집권하며 유럽의 문물을 대거 유입한 인물이다. 네프스키 중심 대로를 마주보며 이 거리를 대표하는 카잔 성당이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신고전주의 스타일의 이 건축물은 특히 반원형 회랑 사이로 들어선 94개의 코린트식 기둥이 시선을 압도한다. 옆으로는 1812년 나폴레옹 침공을 물리친 쿠투조프 장군의 동상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성당이 완성된 후 러시아는 나폴레옹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다고 한다. 이곳은 네프스키 대로를 찾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다. 아름다운 바이올린 선율에 발길을 멈췄다. 예술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다운 거리의 악사였다. 애잔한 바이올린 선율과 청순하고 아름다운 연주 모습에 발길이 떨어지질 않았다. 그리보 예도프 운하를 끼고 그리스도 부활 성당으로 향하는 길. 흥미로운 차림새와 오르골 소리가 사람들의 시선을 끈다. 표트르 대제의 복장으로 땡볕에서 수동 오르골을 열심히 돌리고 있다. 이쯤 되면 관광객이 주머니를 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모스크바 크렘린의 바실리 성당을 본떠지었다는 그리스도 부활 성당. 러시아 정교회의 정통 양식을 잘 보여주는데 특히 양파머리형 쿠폴이 특징적이다. 이 쿠폴은 천상으로 봉헌하는 촛불 이미지라고 한다. 갈색 벽돌과 대리석, 그리고 타일을 사용해 신약 성서의 이야기를 벽면 모자이크화로 장식하고 있다. 내부 역시 벽면과 천정 모두가 모자이크 성화들로 다채롭게 꾸며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모든 벽면이 빈틈없이 화려한 모자이크 성화로 새겨져 있어 사람들은 그 분위기에 압도될 수밖에 없다. 관람객들의 시선이 천정에 새겨진 그리스도 모자이크 성화로 집중된다. 모자이크화를 꾸미기 위해서 러시아 각지에서 산출되는 광물과 보석, 그리고 이탈리아 대리석이 동원됐다고 한다. 성당 옆에 위치한 예술의 광장에서 흥겨운 가락이 울렸다. 알고 보니 오늘은 가족, 사랑, 믿음의 날이라고 한다.
결혼 축하연과 중요한 행사 때 부르는 흥겨운 민요와 춤을 추며 가족의 사랑을 되새기는 전통적인 행사다. 한쪽에선 또 다른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부부의 금슬을 테스트하는 진실 게임을 즉석에서 진행하고 있었다. 부부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것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 모양이다. 공원 내 나무들 사이로는 사진들이 걸려 있다. 아름답고 행복한 신혼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엿보인다. 공원 한쪽에선 신혼 때 같은 분위기를 내보라고 간이 촬영석까지 마련해뒀다. 상큼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참 보기 좋은 모습이다. Сколько лет уже жена и замуж? Знакомы более 20 лет, официально женаты 19. Так, вообще это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это праздник, отмечают вся семья, да? Да, всей семьей пришли отмечать. 네프스키 대로를 가로지르는 폰탄카 운하에는 유명한 바니치코프 다리가 있다. 이 다리 교각 네 모서리에는 말을 길들이는 조련사의 조각상이 들어서 있다. 일설에는 나폴레옹 침공을 물리친 러시아가 나폴레옹을 조롱한 것이라고도 한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운하의 도시다. 도시 곳곳을 흐르는 운하에는 500개가 넘는 다리가 있단다. 폰탄카 운하와 모이카 운하가 만나는 곳. 다리 옆 난간에 사람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 동전을 작은 새 조각상 받침대 위에 올리는 놀이다. 이곳도 운하변 관광 코스 중 하나란다. 동전 올리기가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 동전을 던지는 이유가 궁금했다. Это бронзовый чижик-пышек. Это такая примета, что если кинуть туда монетку, то останешься здесь. У вас бывало? Забывалось? Да, я здесь загадала жить много лет назад и осталась. 상트페테르부르크 관광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운하 유람선 관광이다. 많은 유람선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모이카 운하를 가로지르는 바젤루이에프 다리, 일명 키스의 다리로 불리는 곳이다. 그런데 정말 청춘 남녀가 사랑스러운 키스를 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키스를 하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데 운하변에 이런 낭만적인 공간이 있다니 멋져 보였다. 키스의 다리에서 바라본 모이카 운하의 모습이 무척 아름답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핀란드만을 끼고 30여 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페테르고프. 이곳은 표트르 대제가 러시아 제국의 위엄과 황제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여름 궁전이다.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의 버금가는 궁전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이곳은 특히 분수로 유명하다. 작은 운하가 핀란드만과 이어지는 중앙 대폭포는 이곳을 대표하는 명소다. 이 폭포는 64개의 분수와 255개의 조각상으로 꾸며져 있단다. 금박을 입힌 조각상들은 주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들을 형상화했다. 대분수 중앙에는 성경에 나오는 삼손이 사자의 입을 찢고 있는 모습이다. 황금빛의 조각상이 바로크 예술의 극치를 보여준다. Fabulous. The weather's been perfect. It's pretty ornate and awesome to see. It's beautiful. It's crazy to see all of these huge
entire building is covered in gold, and it's very interesting. We love it. 대폭포와 이어지는 이 운하는 황제와 귀족들이 배를 타고 핀란드만으로 나가기 위해 만들었단다. 이곳은 많은 관광객들로 붐볐다. 다양한 형상을 한 140여 개의 크고 작은 분수들이 볼만한 구경거리이기 때문이다. 페테르고프의 모든 분수는 표트르 대제가 직접 설계에 참여해 분수 전문가들과 기술자를 지휘했다고 한다. 분수 하나하나의 기능과 모양을 살펴보면 약 300년 전에 설계했다고 하기에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참신하다. 갑자기 사람들이 넓은 숲길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중앙에서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기다리기도 잠시. 순간 길 양쪽 바닥에서 물줄기가 뿜어져 나왔다. 아이들은 물놀이가 마냥 신나고 재미있다. 궁전 내 공원 길가에 비브라폰 연주가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는다. 맑고 청한 비브라폰 연주는 엄청난 규모의 궁전을 돌아보느라 발길이 무거운 내게 청량제 같았다. 아이들이 표트르 대제의 동상에 행운을 바라는 동전 던지기를 하고 있다. 이곳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표트르 대제라는 역사적 인물을 친근하게 대하며 자라는 것 같았다. 잘 가꾼 나무와 꽃들로 꾸며진 정원 속에 표트르 대제의 거처가 있다. 거처 내부는 촬영을 금지시켰다. Петр I лично любил фонтаны. Да, конечно. Ну, он задумка вся вот как бы Петергоф построен по его задумке. Но архитекторы были разные. Но задумка вся была его. 표트르 대제의 거처는 핀란드만 저 너머 상트페테르부르크가 내다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페테르고프 여름궁전은 육로로도 오가지만 배를 타고도 오갈 수 있다. 나는 배를 타고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들어가기로 했다. 쾌적하고 여유로운 공간을 갖춘 쾌속선. 핀란드만을 가로지르는 배는 30분이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한단다. 네바강 하구의 엄청난 크기의 크루저선들이 인상적이다. 핀란드만에서 네바강으로 들어오자 바로 도심이 보이기 시작한다. 도심 깊숙이 쾌속선으로 오갈 수 있다는 것은 참 편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배는 에르미따주이 국립박물관 앞 선착장으로 향한다. 에르미따주이 관람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세계 3대 박물관에 속한다는 에르미따주이 박물관은 그 명성에 걸맞게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Екатерина II была первая царица, кто начал собирать коллекции Эрмитаж. Сначала они располагались здесь, в Зимнем дворце, а потом уже стало не хватать места и построили еще одно, второе, третье, четвертое здание. И Зимний, как Эрмитаж, это теперь большой комплекс, состоящий из 5 замков. 오늘의 에르미따주가 있기까지 결정적인 역할을 한 예카테리나 여제다. 유럽을 향한 열망이 강했던 여제는 문화, 예술 발전에 많은 힘을 들였다고 한다. 박물관의 모태가 된 겨울 궁전은 역대 러시아 황제들의 거처였다.
입구 중앙 계단으로부터 로코코 양식의 화려함으로 빛을 발한다. 영접홀로 쓰인 문장관. 8kg의 황금을 입혀 외부 손님에게 러시아의 부를 과시했다는 곳이다. 여인들의 규방도 마찬가지다. 황금 도금과 그 장식의 화려함이 극에 달한다. 아예 벽면과 천장을 황금으로 입힌 황금의 방도 있다. 이 방은 우랄 지역 광산에서 캐온 보석인 공작석으로 치장돼 있다. 크기가 큰 공작석 장식을 위해 러시아 특유의 모자이크 기법을 사용했다고 한다. 이탈리아에서 직수입한 카라라산 흰 대리석과 샹들리에, 그리고 황금 치장으로 화려함이 돋보이는 황제의 방이다. 러시아 국장인 쌍두 독수리 문장 아래 금으로 만든 대옥좌가 위용을 자랑한다. 이곳은 1812년 나폴레옹 침공을 막아낸 영웅들의 방이다. 한쪽 벽면에는 모스크바를 비우는 전략으로 나폴레옹의 침공을 막아낸 쿠드초프 장군의 초상화가 있다. 양쪽 벽에는 나폴레옹 전쟁에 참여한 모든 장군과 장교들의 초상화 320넉 점이 걸려 있다. 초상화를 미처 그리지 못한 군인들의 자리도 마련해뒀다. 많은 관람객의 관심을 끄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공작새 시계. 독특한 형태와 복잡한 구조를 갖춘 시계다. Английские часы, которые были в 18 веке, к нам привезены в разобранном состоянии. Мы их тут собрали, и сегодня их тоже можно завести, и тогда все начинает двигаться. Павлин начинает петь, крутиться. 새장 속 올빼미와 수탉이 울면 그 옆에 있는 공작이 날개를 펴서 응답을 하는 구조다. 당시로서는 상당한 수준의 기술이다.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작동시킨다고 한다. 예카테리나 여제가 바티칸으로 화가를 보내 라파엘의 프레스코 벽화를 그대로 모사해 그린 회랑이다. 신약과 구약 성서의 내용을 그린 것인데 보존 상태가 아주 뛰어나다. 식당이었던 이곳은 러시아 혁명과 더불어 겨울궁전의 운명을 보여주는 방이다. В столовой в 1917 году было арестовано Временн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Это была Октябрьская революция 1917 года, третья революция в России, после которой большевики захватили власть и наступила советская. 20세기 역사를 뒤흔든 볼셰비키 사회주의 정권의 탄생으로 겨울궁전은 궁전으로서의 운명을 다하게 된다. 베츠카위 시계에는 볼셰비키 정권이 탄생되는 순간인 1917년 10월 26일 새벽 2시를 지난 시각을 가리키고 있다. 에르미타주의 박물관은 1000개가 넘는 전시실에 회화, 조각, 발굴품 등 300만 점이 넘는 전시품을 보유하고 있다. 화려한 생활과 예술작품에 대한 애착이 컸던 예카테리나 황제는 4000점 이상의 서구 회화 작품을 사 모았다고 한다. 에르미타주의가 세계적으로 희귀한 서구 회화 작품을 보유하게 된 이유다. 소비에트 혁명 이후에는 많은 걸작들이 재정적인 문제로 해외에 판매되기도 했단다. 나는 마티스와 고갱의 작품을 보고 싶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춤과 음악이라는 작품은 마티스가 러시아의 전통 종교화의 단순함에 감동해 그린 그림이라고 한다. 고갱의 그림이 많이 소장된 것도 의외였다. 문명보다는 원시적 순수 형태를 추구한 고갱 작품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전시관이다. 한 점당 1분씩만 봐도 5년이 걸린다는 에르미타주의 박물관. 자신이 보고 싶었던 유명 작품을 취향대로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에르미타주의 박물관 관람은 그 값어치가 있었다. 에르미타주의는 궁전 광장으로 연결된다.
네폴레옹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기념해 세운 알렉산드로 원주 기둥이 우뚝 솟아있다. 원통으로 된 기둥은 무게 600톤이 넘는 것으로 이것을 다듬고 운반하는 데만 2년에 걸쳐 2,400명이 넘는 인력이 동원됐다고 한다. 광장을 에워싸는 참모본부 건물에는 개선문이 있다. 2개의 건물을 이어주는 개선문에는 승리의 여신이 마차를 끄는 모습으로 전승을 기념한다. 1905년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요구에 무차별 충격을 가한 키의 일요일의 현장이자 볼셰비키 10월 혁명의 장소이기도 했던 궁전광장.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에서 관광명소로 남아있다. 페트로스카야 섬 해군 아카데미 앞에는 러시아 혁명과 관련된 또 하나의 관광명소가 있다. 순양함 오로라호가 그 주인공. 1900년에 건조된 이 군함은 1917년 10월 25일 밤 9시 40분 함포 한 방을 쏘아 올린다. 그리고 이 신호탄을 시작으로 볼셰비키 혁명파는 겨울궁전을 향해 돌진해 임시정부를 몰아내고 겨울궁전을 접수한 것이다. 사회주의 혁명에 지대한 공헌을 한 이 군함은 이후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 1927년 볼셰비키 혁명 10주년 무공훈장을, 그리고 1968년에 소비에트 해군성 50주년 기념훈장을 받게 된다. 배 안에는 이 순양함의 역사와 활동상을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가 전시되고 있다. 1900년 진수식 당시 사진 자료들이 잘 보존돼 있다. 1904년 러일 전쟁 당시 대한해협 대마도 일대에서 전투를 벌인 자료들도 눈에 띈다. 2차 세계대전 참가를 끝으로 이 배는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쪽에는 10월 혁명 당시 상황을 모형으로 만들어 관람객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3번의 러시아 혁명이 모두 발생한 혁명의 도시다. 종착지의 이름을 영명으로 쓰는 것이 더 흥미롭다. 핀란드역 앞은 레닌 광장이다. 1917년 2월 혁명 당시 해외 망명 중이던 레닌이 이 핀란드역으로 들어와 군중에게 감동적인 연설로 혁명을 고취시켰다고 한다. 러시아에서는 관으로 지은 레닌 동상은 모두 철거했다고 했는데 이곳은 시민들의 좋은 휴식처로 조성돼 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의 대문호와 예술가들의 활동 공간이기도 했다. 블라지미르 광장 중앙에는 러시아가 낳은 세계적인 작가 도스토옙스키 동상이 자리 잡고 있다. 도스토옙스키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거리와 사람들을 배경으로 많은 소설 작품을 쓴 뛰어난 작가다. 광장 한쪽에 있는 블라지미르 성당을 끼고 들어가면 쿠즈네츠니 5번가. 이곳에는 도스토옙스키가 마지막 생을 살았던 집이 있다. 오전 이른 시각 사람들이 기념관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기념관 2층은 작가의 생애와 작품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이 전시되고 있다. 유리 칸막이 너머로 전시된 전시물들은 LED 조명 처리로 아주 보기 편하게 돼 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작가의 데드 마스크가 인상적이다. 한쪽에는 작가의 대표 작품 중 하나인 죄와 벌의 유필 원고가 전시돼 있다. 작가 생전의 채취가 느껴지는 듯했다. 도스토옙스키는 소설 작품 속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 거리 곳곳을 잘 묘사하고 있다. 작가가 묘사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모습을 그림으로 복원해 전시하고 있는 것은 문학관으로서 시사하는 바가 컸다. (3층은) 도스토옙스키가 마지막으로 살았던 집이 그대로 복원돼 있다.
소박한 거실 테이블 위에는 작가가 생전에 소장했던 담배곽이 놓여 있다. 작가의 서재 겸 집필실이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이곳에서 그의 마지막 대작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완성한다. 탈진한 작가는 이듬해 이곳에서 숨을 거뒀다. 작가가 사용했던 시계는 그가 숨을 거둔 1881년 1월 28일 저녁 8시 38분을 가리키고 있다. Достоевский в Петербурге прожил 28 лет, поменяв 20 адресов и много всегда гуляя, даже путешествуя по городу. Он, несомненно, этот город знает, он его чувствует. И очень хорошо включает его в действие своих романов. И первый большой Достоевского роман как раз «Преступление и наказание». Мы все время говорим, самый петербургский роман, самого петербургского автора. 소설 죄와 벌의 주요 배경이었던 셋나야 광장, 선술집과 노점상, 그리고 가난한 노동자들이 넘쳐났다는 이곳은 지금도 활달한 서민들의 거리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이곳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폐쇄된 삶의 모습을 소설 속에 담아냈던 것이다. 다채로운 여름 과일이 가득한 거리의 과일상이 친근하게 느껴졌다. 처음 보는 앙증맞은 과일들이 이채롭다. 거리 한쪽에 간이 음식점이 보였다. Это что за чай, да? Это хичин, карачаевский блюдо. А из чего готовят? С мясом, сыром, с картошкой. Это все в одном или разное? Нет, по-разному. Вот с сыром, вот хичин с мясом. А вы? Вот сосиски в тесте, картошка. Это все жареное, да? Жареное все. В масле? Да. 마침 출출했던 나는 고기가 든 호친을 주문했다. 호떡과 모양새가 비슷한데 고기 속과 기름에 튀겨냈다는 것이 색다르다. 이것도 그냥 점심 그냥 한 끼로 충분한데요. 나는 이곳의 전통 음식 블리니 체인점을 찾았다. 주방에서 즉석으로 블리니를 구워내고 있다. 블리니는 메밀가루 반죽을 발효시켜 팬에서 구운 케이크다. 팬케이크에 고기나 햄, 치즈, 양파 등 다양한 속을 취향대로 넣어서 먹을 수 있다. 전통 블리니가 현대인의 입맛에 맞게 진화한 모습이란다. 두 개의 팬에서 재빠른 손놀림으로 케이크를 구워내는 모습이 참 흥미롭다. 이 블리니 체인점은 햄버거 체인점을 벤치마킹에 성공한 케이스라고 한다. 아주 부드럽고 입에 맞는 음식이었다. 니콜라이 성당을 지나 네바강으로 흘러가는 크류코프 운하. 그 운하를 사이에 두고 유명한 마린스키 극장이 부관과 신관으로 이어진다. 극장 광장에 있는 마린스키 극장은 15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러시아 예술의 본무대다. 그 앞으로 림스키-콜사코프 음악원이 자리 잡고 있고 그 옆으로는 림스키-콜사코프 동상이 있다. 림스키-콜사코프는 러시아 민족 음악을 추구한 국민음악파 5인의 작곡가 중 중심 인물이다. 나는 차이코프스키를 비롯한 뛰어난 음악가를 길러낸 이 음악원을 방문하고 싶었다. 이곳은 1862년에 세워진 유서 깊은 음악원이다. 음악원 내부는 방학을 맞아 한산했지만 어디선가 성악 소리가 들렸다. 알고 보니 오늘은 성악 부문 입학 오디션이 있는 날이란다. 음악원은 콘서트홀과 연결돼 있다. 복도 중앙에는 이 음악원의 설립자인 안톤 루빈스타인의 석고상이 자리 잡고 있다. (2층) 한쪽 방에는 이 음악원이 배출한 음악가들의 사진과 기록물, 그리고 조각상 등이 있는 자료실이 있다.
러시아가 낳은 천재 음악가라는 찬사를 들은 쇼스타코비치.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작품 피터와 늑대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프로코피예프도 이 음악원 출신이다. Сегодня, да, это самое престижное заведение, по крайней мере, в Петербурге, но и в стране тоже. То есть у нас много иностранных студентов очень учатся, особенно вот из азиатских стран, из Кореи, из Китая. Вот. И среди российских студентов это очень престижно.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은 이 음악원의 교수였던 림스키-콜사코프의 이름을 따 1944년 개명하게 된다. 차이콥스키는 이 음악원의 1회 졸업생이었다. 차이콥스키는 내게 특별한 작곡가다. 그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의 아름다운 선율에 이끌려 클래식에 입문하게 되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나는 그날 밤 이 음악원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발레 백조의 호수를 보기로 했다. 객석은 이미 관객들로 가득 차 있었다. 발레의 나라다운 조각상이 벽면을 장식하고 있다. 발레 백조의 호수는 호두까기 인형, 잠자는 숲속의 미녀와 함께 차이콥스키가 작곡한 발레 음악으로 유명한 작품이다. 1876년 작곡을 완성해 1877년 모스크바 볼쇼이 극장에서 초연했다고 한다. 백조의 호수 주제 선율이 신비로운 분위기 속에서 펼쳐진다. 백조의 호수는 달빛 비치는 호수에서 백조로 변한 공주와 왕자의 사랑을 다룬 내용으로 러시아에서 널리 알려진 전설을 재구성한 것이란다. 백조들의 군무가 눈부시다. 사람들이 발레리나라고 하면 백조를 떠올리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백조의 호수 때문일 것이다. 사막으로 된 백조의 호수 결말은 다양하다. 지그프리트 왕자와 오데트 공주가 함께 죽거나, 왕자는 죽고 공주는 백조가 돼 날아가는 비극적 결말이거나, 사랑의 힘으로 악마를 이겨내고 오데트 공주가 마법에서 풀려나 인간으로 돌아오는 결말 등 여러 가지다. 이날 공연은 악마를 물리치고 왕자와 오데트 공주가 결합되는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공연이 끝난 극장 광장. 밤 11시인데 아직 훤하다. 백야가 실감난다. 백조의 호수 공연에는 크루저를 타고 온 외국 관광객들이 단체 관람을 했다. 그 시각 마린스키 극장도 공연이 끝났다. 백야를 맞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볼 수 있는 극장과 풍경이다. 밤늦도록 해가 지지 않는 백야를 맞아 사람들은 네바강의 뱃놀이를 즐긴다. 밤 12시가 가까운 시각. 네바강 너머 서쪽 하늘은 이제야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배를 타고 보는 네바강의 풍경은 또 다른 모습으로 다가온다. 백야의 네바강 뱃놀이는 야릇한 흥분 속에 주변 경치로 빠져들게 만들었다. 나는 믿기 어려운 하얀 밤이 신비로웠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탄생지 페트로파블롭스키 요새가 네바강을 지키고 있다. 지는 해가 아쉬웠지만 백야의 붉은 노을은 더욱 아름다웠다. 새벽 1시, 도시는 이제야 밤이 찾아들기 시작한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밤이 되면 주요 거리와 건축물에 조명을 밝힌다. 거리는 근대 도시로 되돌아간 느낌이다. 도심 지역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유를 알 것 같았다. 밤이 되자 네바강은 또다시 활기를 띈다. 네바강의 다리가 열리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 강변으로 모여들었다. 이 광경 또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주요 관광거리에 속한다. Нам нравится атмосфера этого города. Здесь очень приятно. Также говорят, что Петербург мистический город. Здесь очень много таинственных мест. Здравствуйте, скажите, вы из Петербурга? Нет, нет. Вам нравится? Мы с России. Очень нравится. В восторге. Поэтому вот здесь хочется жить, хочется отдыхать, хочется наслаждаться жизнью, которая здесь проходит и днем, и ночью в том числе. Наблюдать вот те же самые мосты, да, как бы памятники культуры. 네바강의 다리들은 4월 초부터 11월 중순까지 매일 새벽 1시경부터 5시 사이에 들어 올려진다. 정확히 새벽 1시 25분 슈미치 대위 다리는 양쪽으로 올라갔다. 다리를 들어 올리는 이유는 큰 배들이 지나가기 위해서다. 네바강은 밤이 돼도 잠들지 못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 도시를 탄생시킨 표트르 대제의 청동 기마상이 네바강을 지켜보고 있다. 러시아의 위대한 시인 푸슈킨은 예언했다. 대자연이 우리로 하여금 유럽을 향한 창을 열고 바다를 향해 두 발을 당당히 딛도록 했으니 이제 이 새 항로를 따라 이곳으로 각국의 선박이 깃발을 날리며 모여들고 우리는 주연을 베풀리라. превратил